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혹시 오늘 아침에 재채기로 시작하신 분들 계실까요? 저는 제가 20년 넘게 동안 비염을 가지고 있는 프로 비염러로서 여러분들께 아메이와 접목해서 어떻게 비염 관리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주변인들에게 소개를 했는지 제가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화면 공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도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저는 이번 강의의 주제를 비염 탈출 맑은 숨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비염 탈출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소비자분들이나 혹시나 리더님들이나 아니면 잠정적인 우리 나중에 고객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비염을 앓고 있었어요. 혹시 오른쪽에 지금 코 모양 안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보이실까요? 이거는 제가 12살부터 지금 20년 훨씬 넘는 이 시간 동안 다 경험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공감대 형성되고 있나요, 지금? 저는 눈이 너무 가렵고요. 약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졸음이 왔고, 다크서클 있고, 앉아서 잠들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누우면은 코가 너무 막혀서 앉아서 잠들고, 눈 떴을 때도 앉아서 눈 뜬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한약도 먹고 작두콩차 좋다 해서 마셨더니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고 브레인 포그는 다들 아시겠죠? 코가 막히니까 뇌에도 산소가 원활치 않아서 멍해져요. 눈은 떠 있는데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어떠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그런 상황이 왔었고요. 손수건은 늘 항시 챙겨야 되는 것이었고 봉투는 뭐냐면 비닐봉투예요. 비닐봉다리. 대구에서 봉다리라고 해요. 집에 막 굴러다니는 아무 봉투가 있으면 그거를 가져요. 왜 그럴까요? 코 푼 휴지를 그냥 거기다가 넣어요. 휴지통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자주 푸니까. 코막힘, 코침. 코침은 뭐냐면 제가 이비인후과를 가면요. 그 선생님께서 엄청 긴 장침을 코에다가 양쪽 코에 이렇게 찔러주셨어요. 우리 코로나 테스트 하는 것처럼, 키트 테스트 하는 것처럼 그걸 양 코에 찌른 상태로 가만히 앉아서 10분에서 15분여간 병원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콧물이 나고 계속 코를 풀다 보니 코 밑이 헐고 비강 스프레이도 코 세척도 그리고 남들의 시선 이 남들의 시선을 할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들려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였어요. 제가 조금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 선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훌쩍거리고 손수건 차고 이렇게 닦고 코 풀고 하니까 그 남자 선배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경희야 너 손수건 그거 안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 진짜 비염 너무 얄밉다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20대 중반에 수술을 하게 돼요. 결국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수술이냐면 저는 합의갑계 절제술이라고 코 벽이 너무 부어서 숨길이 들어갈 통로가 굉장히 좁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절제술을 하고 코가 잠시나마 뻥 뚫린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더님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 비염 수술은 재발이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 너무 잘 됐지만 저는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20살 중반에 초반부터 입시 영어 강사로 사회 경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14년 영어 강사로서 바라본 비염은 일단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은 뭐냐? 우리가 아이들이 수능이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시험 기간은 늘 환절기예요. 환절기에 비염 환자들은 정말 괴롭거든요. 오른쪽에 AI가 그려준 그림인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코 푼 휴지가 있고 약이 있고 물이 있고 휴지가 있는 모습 그리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 지쳐 잠드는 모습을 만들어줘 하니까 딱 이렇게 모습이 보였고 14년간 저는 수없이 이런 모습의 아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이시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어떤 학생이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너무 비염이 심해서 진짜 괴로워하면서 저는 너무 애처롭고 병원 진료로 수업까지 지각을 하면서 본인의 공부 페이스에 굉장한 지장을 받았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도 조금 인기 있는 영어 강사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개인 과외든 공부방이든. 그러면 아이들이 대기 목록을 하고 접수를 할 때 비염이 심한 친구들은 사실은 수업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 소식도 들었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알레르기 비염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진단받는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강의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다빈도 질환 탑3에 비염이 들어간다는 거죠. 비염 3위와 4위는 꽤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게 해서 고질병이다. 그리고 이것은 1년 12달 중에서 어떤 계절에 비염 진단을 많이 받는가라고 봤더니 지금이 2월이죠. 3월 앞두고 있는 지금 상승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놀이가 한창인 3월, 4월에는 또 비염 환자들이 많죠. 그리고 조금 여름에는 하락하다가 이제 가을이 시작하면 겨울까지 굉장히 최상한가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네이버에다가 도대체 비염을 어떻게 정의를 하나? 비염이란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잠시만요. 여기에 과민 반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코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 뭐 꽃가루, 알러지 이런 것들은 사실 꽃가루가 그렇게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은 아니에요. 꽃가루 자체는. 그런데 우리 면역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죠. 꽃가루가 들어왔을 뿐인데, 지금 비상이야. 엄청 큰 우리 뭐 적이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해서 방패도 꺼내고 총도 꺼내고 칼도 꺼내고 하면서 우리 면역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그 증상이 콧물이다, 재채기다, 가려움, 코막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 과민 반응이다라는 것에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염 공식을 썼어요. 비염이란 단순히 코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면역력의 총집합체다. 그래서 비염 치료 부분 여기 잠깐 보실게요. 회피요법이 있어요. 회피요법은 제가 여기 환경의 요인에서 제가 다뤄드릴 거고요. 약물요법은 병원에서 하는 거죠. 면역요법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수술요법은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 면역요법이란 건 어떤 걸까요? 우리 건강하게 면역력 키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한 달에 몇 번씩 내가 알러지 있는 그것을 주사를 놓는 거예요. 우리 예방접종처럼. 그것은 너무 사람들이 좀 힘들기도 하고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면역요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장을 튼튼하는 면역요법이다라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진짜 보통 생각하는 면역력을 높이는 그 면역요법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환경 설정부터 먼저 볼게요. 환경 설정 옆에 outer health라는 거는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우리 외부의 건강에 요인을 미치는 것들. 일단 코로 숨을 쉬는 거고 공기 중에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떠다니죠. 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크기인데 리더님도 혹시 느끼셨어요? 최근 계속 요즘 오늘도 그렇고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쁜 상태예요.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20분의 1 크기예요. 그리고 이미 미세먼지는 일본 발암물질로 분류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이것은 실내 공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염이 되었죠. 자, 이것은 0.0024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를 쓰시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0.0024 마이크로미터랑 머리카락 굵기, 초미세먼지 이 크기가 잘 구분이 안 가신다 하면 0.0024 마이크로미터는요 머리카락 지름의 25,000분의 1의 크기다.
그러면 아까 20분의 1이었던 초미세먼지도 충분히 걸러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99.99% 감소되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자료는요, 그 아메이 공식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자료니 저의 피셜이 아니라 다 입증된,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공기를 바꾸지 않으면 코가 필터가 돼요. 그래서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좋다 한다라고 하는데 왜 아메이 공기청정기 엠모스피어 스카이가 세계 판매 1위냐면요. 다양한 인증을 확보를 했거든요. 일단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 인증을 받았어요. 이 인증은 30개 이상의 국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낙엽이 많이 보셨죠? 이것은 영국 알러지 재단 인증 마크인데 요 어떤 부분에서 인증받았나요? 하는 것이 왼쪽 하늘색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항목으로 다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통과했다고 바로 인증 완료됐고 에너지 효율 인증 마크도 있고요. 실질적 청정화 인증 프로그램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왼쪽 부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던 0.0024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걸러주는 앰모스피어 스카이고요. 오른쪽에 여기 되게 귀여운 친구가 있죠. 이 친구는 제 파트너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공기청정기 감동이 굉장히 커서 동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연습까지만 해도 됐었거든요. 제가 그러면 말씀으로 조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입을 요렇게 여기 첫 화면, 썸네일 요 화면에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 영상은 뭐냐면 시골집,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공기청정기가 없는 상태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에이, 설마 공기청정기 때문이겠어? 해서 여기 리더님이 다음날 집으로 가서 공기청정기를 틀고 아이가 자는 모습을 봤는데 입을 다물고 코를 골지 않고 새근새근 너무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감기가 다 나았다, 어떤 게 변화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정말 환경적인 요인, 공기청정기의 요인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우리가 또 감동을 많이 전달받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초등학교 3학년 딸의 살인데요. 자려고 누우면 코가 막혀서 울고 또 일어서면 잠이 와서 울고 제가 아까 앉아서 잠들었다 했잖아요. 진짜 이게 비염 있는 분들은 숙면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엄마도 같이 울었대요. 병원 약도 한 달씩 처방받아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랬는데 영양제와 공기청정기를 아이에게 환경 세팅을 해줬더니 숙면을 취하고 지금은 중1이 됐는데도 전혀 그런 걱정이 없고 공부할 때도 잠잘 때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없어서 무조건 강추다라는 고객 감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음, 음. 평생 고질병이었던 신랑 비염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양쪽 코 휴지를 막고, 내가 콧물이 자꾸 나니까요. 그리고 코를 뽑아서 씻어서 다시 끼우고 싶다. 이 마음 저 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폐가 좋지 않아서 공기가 조금만 나빠도 기침했는데 공기청정기를 한 다음에는 괜찮았다.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딸이 공기청정기를 안 틀면 코가 따갑다 했고 기숙사 1년 생활을 하니까 코가 너무 아프다 했는데 사사를 썼을 때는 잘 몰랐다가 엠보스피어를 쓰고 나서는 감동이 있는 사례고 비염이 심해서 바로 누워서 못 자고 책상에서 늘 엎드려 잤는데 이제 누워서 잠자기 시작했다. 너무 감사한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와 짝꿍인 옵티미스트 가습기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같이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공기청정기가 그 물 분자를 먼지라고 인식하고 엄청 돌아간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옵티미스트는 딱 그 걱정 없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잘 안 보이시죠? 세, 축, 세. 세축, 세. 세균 걱정 없고
축축한 걱정 없고 세척 걱정이 없는 세축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세균 걱정이 없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0.2 나노미터 가습이다라고 하는데 0.2 나노미터는요. 물방울이 이렇게 옵티미스트를 통과한 물방울 수분은 0.2 나노미터 크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는 이 부분은 세균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이 이 물방울이 너무 작으니까 올라탈 수 없어서 수분만 쏙 빠져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균 걱정 없는 세축세. 첫 번째 세 해결되셨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UVC LED를 스킵할 뻔했네요. UVC LED는 우리 아메이 정수기에도 있는 거잖아요. 265 나노미터의 UVC LED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그런 불빛이고, 그리고 그 방향과 각도가 잘 설계되어 있어서 살균에 가장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옵티미스트가 작동되고 있는 동안에도 UVC 램프는 계속 작동이 되고 있으니 세균 걱정이 정말 없죠. 그 다음에 물난리 걱정 없는 것이 아까 그 물 분자도 굉장히 작을 뿐더러요. 그리고 우리가 빨래를 널면 촉촉하지만 주변이 물난리가 나진 않잖아요. 그 원리로 기화식으로 굉장히 작은 수분 앞에 딱 얼굴을 대고 있으면 정말 상큼해요. 물이 축축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사 제품을 쓰다 보면요. 가습기를 했는데 벽지가 축축해져서 알고 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다. 이런 사례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축세. 두 번째 세는요, 세척입니다. 저희가 이게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가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니까 가습기를 진짜 이거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샀는데 세척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작은 부품 하나하나. 그래서 그 몫은 늘 남편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옵티미스트 가습기가 나오고 나서 남편분들이 너무너무 환호를 했다는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들렸어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하얀색 동그라미 있죠? 이게 섬유로 된 필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물조물 물로 세척하고 바로 넣어서 쓰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수조나 이런 거는 그 상황에 맞게끔 세척을 하시면 되고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내부 습기도 걱정이 되죠. 그것까지 차단할 수 있는 필터 자동 송풍 모드까지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옵티미스트 후기도 한번 볼까요? 저희 아들도 비염이 있는데 공기청정기 쓰고 많이 좋아졌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습도까지 잡아주니까 훨씬 더 잘 잔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40대 분이신데, 남성분이신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가 시원한 느낌이 40평생 처음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는 이게 오른쪽에 이분은 그전에도 초음파 가습기를 쓰셨는데 세척하기 너무 귀찮았다. 겨울엔 감기가 꼭 걸리고 기침이 한번 시작되면 계속 멈추지 않아서 회사에서 시작이 됐을 경우는 꼭 한 소리씩 듣고 화장실 가면서 기침도 몰래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였는데 살만하다. 정말 목을 찌르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다 했는데 삶의 질이 달라졌다라는 감사한 후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리더님들, 저희가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가지고 아우터 헬스라고 제가 이름 붙였죠. 그래서 외부 환경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근본적인 케어가 너무 필요하겠죠? 면역력. 저는 이너 헬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인체 구성 성분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인체는요, 60에서 65%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백질, 세 번째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제가 이렇게 1, 2, 3번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낙동강에서 신종 의약 물질이 검출이 되었다 하면서 기준치 이상이 많이 검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한강과 이를 정화한 서울 수돗물 아리수에서 각종 의약물질이 검출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모두 12종의 의약물질이 검출이 됐는데요. 그 중에는 항생제 성분도 녹아 있었고요. 그리고 소염제 성분도 있었고요. 간질치료약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약물은 정수 처리를 하더라도 거쳐지지 않고 그대로 가정까지 유입이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피임약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너무 무섭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안 그래도 각종 약을 드시고 있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의 건강을 위해서 물이 정말 중요하겠죠. 사실은 물과 내 비염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는 60에서 65%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으니 근본적인 케어의 1등은 정수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굉장히 확신을 하거든요. 자,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원래 이 스프링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메이 정수기 좋지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잠시만요. 네. 어떻게 좋아졌냐면요. 여기 밑에 빨간 네모가 있는 것을 잠깐만 보시겠어요? 기존의 정수기는요, 오염물질을 140가지였는데 지금 170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NSF 인증을 받은 것도 19종으로, 신종의약품 19종을 걸러주고요. 기존에 두 가지 종류였다가 이제는 7가지로, 그래서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까지 우리가 걸러준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은요, 기존에는 인증이 없었어요. 99%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존에는 보호막 포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박테리아만 이렇게 떠다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 박테리아가 본인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보호막 포낭이란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공격, 기존에는 이걸로는 박테리아가 죽었는데 얘는 죽지 않는 박테리아가 생겼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낭을 갖고 있는 박테리아까지 99.95%까지 걸러준다. 신종의약품 19종 제거가 되고요. 항생제, 항우울제 성분, 향정신성의 의약품 이것들이 다 걸러주고요. 그다음 미세 플라스틱 NSF 인증 받았습니다. 과부라 화합물 7종 제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것은 엄청난 자랑거리죠. 세계 최초로 NSF 인증을 받은 LED 테크놀로지 너무하지 않나? 있습니다. 이것은 UVC 램프, 아까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더라 기억하시나요? 네, 옵티미스트, 우리 가습기에도 이 UVC 램프가 탑재되어 있죠. 자, 우리 그 뉴 이스프링이 나왔을 때요,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뭐 돈을 주고 한 건 아니고요. 아메이가 혁신 기술력으로 정수 성능을 강화한 이스프링을 선보였다. 아까 UVC LED 램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10년 연구를 했어요. 진짜 하나 허투루 하는 것 없이 10년 연구를 했고요.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무슨 상황이신 것 같으세요? 이거는 2011년 태국에서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식수 조달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쪼름이 있는 요 5대 보이시죠? 이스프링 정수기예요.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는 이스프링, 아메 이스프링이 이 정수 성능이 좋다 해서 식수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정수기다라고 해서 지금 식수를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진짜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정수기라고 자부할 수 있겠죠. 자, 물은 우리 몸의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요건 제 개인 톡으로 받은 감동 사례인데요. 경희님, 저 위가 너무 안 좋아서 진짜 걱정했는데 이 스프링 물을 많이 떠왔거든요. 훨씬 속이 편했어요. 이분은 위가 너무 쓰려서 그 위 강화하는 그런 약들 있죠. 그거를 늘 달고 살았대요. 근데 주변에 사무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위가 힘든 분들이 많았는데 물을 먹고 나니까 너무 괜찮았다. 그리고 여기 웅땡물 타사예요. 타사물을 마셨을 땐 조금 쓴맛이 났다고 하셔요. 근데 아메이 정수기 물은 물 넘김이 너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라고 해요. 이제 물 넘김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인 경우에는 물 넘김이 정말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스프링 물을 처음 마셨을 때, 어머, 이렇게 미끄덩하게 넘어가? 그리고 그때 어렸던 저희 딸은 엄마, 꿀꺽이 잘 돼. 꿀꺽 잘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백질이 많다 했죠. 자, 겉모닝, 단백질.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굿모닝하고 선물 챙겨가세요 라고 제가 부제를 정해봤습니다. 여기 동글동글함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혹시 리더님들 고민이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나 이거 개선되고 싶어. 나 단백질 먹고 굿모닝하고 저거 나 좋아진 적 있어. 이런 경험들 있으실까요? 굿모닝 하나 했을 뿐인데 따라오는 건강에 긍정적인 측면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한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굿모닝이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상 직후에 가글을 하신 후 물 한 잔을 드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수면 중에 우리는 물이 많이 손실이 돼요. 그리고 노폐물도 제거가 되고 장 운동이 활성되고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장을 깨우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단백질을 함께 썼고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진짜 무조건 제 소비자들 모든 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식이섬유예요. 여긴 없어요. 식이섬유. 근데 식이섬유가 왜 중요할까? 여기 가운데 보시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균은 살아서 장까지 도달을 했어요.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하고 나서. 그래서 유산균이 장에 딱 들어왔는데 주변을 보니 내 먹이가 없잖아. 배고파. 내가 일을 하려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어디서 내가 밥을 먹을까 하다가 장벽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좋은 유산균을 먹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주면서 자, 너희 밥도 함께 있어. 열심히 일을 하렴 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굉장히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틴은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리더님들께, 그리고 여기 오신 소비자분들께 제가 진짜 꼭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느냐.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있다 하면 아미노산 스코어 100. 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아메이 뉴트리라이트 프로틴은요, 세계 판매 1위라고 해요. 근데 그게 또, 자기들 거 다 1위래 하는 우리들끼리 피셜이 아니라 진짜 세계 판매 1위라고 카탈로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다고 이렇게 막 후기를 보다가 오늘 아침에 도착한 따끈따끈한 굿모닝 후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친구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예요. 비염과 잦은 감기로 양약도 먹고 한약도 먹고 그래서 단골 고객님이었어요. 그리고 유치원 다니면서 그리고 이 어머니는 직장맘이셨거든요. 워킹맘이신데 유치원 다니면서 2달 동안이나 병원과 한의원을 안 간 기간이 없을 정도로 자주 약을 먹었다고 해요. 비염은 너무 심해서 5세 때부터 비강세척, 이거는 그 TV에서도 많이 보였죠.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과정이에요. 비강세척을 해줬는데 아메이 제품, 이게 굿모닝이랑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먹고 지금은 2달 먹었어요. 근데 2달 동안 병원과 한의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요. 비강세척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아이 안 아프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부모로서는. 그래서 엄마도 지긋지긋한 병원 안 가서 너무 좋아요, 하트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볼게요. 이 친구는 성인이 된 친구인데요. 비염으로 입호흡을 했어요. 저도 구강호흡을 하면서 잠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알아볼 정도로 입이 나오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구강 돌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추천받아서 병원을 갔더니 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을 권유를 했고 주변의 한 아이 모습을 보니 너무 무서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했던 찰나에 우리 영양제와 공기청정기로 케어해서 지금은 치과에서도 입 돌출이 괜찮다라고 할 정도고 제가 실제로 이 친구를 알거든요. 아는데 구강 돌출이 어디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해요. 그리고 덕분에 비염 없애고 키가 183까지 크는 이런 훈훈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피커 모양 보이실까요? 이것은 진짜 제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의 굿모닝 후기인데 제 남동생은 좋은 것도 괜찮네. 싫은 거는 엄청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친구인데 굿모닝에 대한 감동이 엄청난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이 미디어를 찾을 수 없다고 했더니 연습할 때 너무 잘 됐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뭐냐면 제 남동생이 이런 대화였어요. 제가 전화로 허나 너 굿모닝 한 지 얼마나 됐지?
3, 4개월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면 3, 4개월 하면서 좋아진 점은, 뭐, 모발 힘이 건강해지고, 머리가 덜 빠지고 하는데, 근데 누나, 진짜 감동인 건 뭐냐면, 내가 비염이 없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제 남동생은 비염으로 늘 고생받던 남매였거든요. 근데 남동생이 그냥 습관처럼 아침에 물 한 잔, 굿모닝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를 킁킁하지 않고 재채기를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서 다른 거 바뀐 거는 없는데 굿모닝만 내 인생에 내 라이프에 들어왔을 뿐인데 이렇게 건강해졌어? 라고 감동받은 사례입니다. 자, 이게 아까 아데노이드 수술을 권유받았던 그런 종류의 모습인데요. 똑같은 아이예요. 네, 이제 앞니가 커지고 돌출되고 딱 봤을 때 왼쪽 아이와 오른쪽 아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러면 아이들은 커가는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얼굴이 변형될 수 있지. 나 다 컸어. 나 이제 어른이야. 나 이제 손주 볼 나이야.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런 사례를 발견하게 돼요. 연예인 강남 아시죠? 제가 화면 공유를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혹시 여기 동영상 화면 보이실까요? TV 프로그램?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도 얼굴 형태가 바뀔 수 있다라는 사례를 TV에서 어른이 되어서도 비염을 방치하고 구강호흡을 방치를 하다 보면요. 어, 네, 하다 보면은 얼굴 형태가 성인이 되어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네, 다시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강호흡은 진짜 꼭 잡아줘야 하는 악질 중에 악질 습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세 번째,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체중의 1에서 3%까지 차지를 하는 건데요. 그 중에 95%가 장 등의 소화기관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밑에 4개의 동그라미를 함께 보실까요? 영양분을 흡수하고요. 약물 대사를 조절하고요. 면역 작용을 조절하고 발달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많죠.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먹는 유산균 함께 먹어볼까? 하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그리고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먹는 거, 아빠가 먹는 거,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시는 거 조금 구분을 해서 1대1 맞춤으로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다행히도 아메이에서는요, HM 파마라는 그 정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마이크로바이옴의 선도주자 회사와 20년간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6가지 유산균이 그 체변을 통해서 검사를 한 뒤 나에게 최고의 유산균을 매칭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가 많은 게 좋고 적은 게 안 좋아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제품이 맞을까 1대1 맞춤으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장 환경까지 정돈이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과민 반응을 한번 정돈을 해 볼까요? 과민 반응이란 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비염이란 것은 코의 문제가 아니라 과민 반응이 문제다. 그러면 면역력과 과민 반응을 어떻게 케어를 할까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저는 사실 너무너무 애정하는 건데요. 자연에서 찾은 숨쉬는 즐거움 엘로케어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과민 반응에 의한 코 상태 개선,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 코 과민 반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께 자연에서 찾은 숨쉬는 즐거움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 제품 감동이 너무너무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 저희 가족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봄 나들이를 갔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엘로케이를 챙겨 먹고 저희 아이도 엘로케이를 챙겨 먹고 근데
이렇게 너무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남편은 스스로 챙겨 먹게끔 이렇게 너무 준비로 바빴어요. 그래서 남편은 깜빡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저랑 저희 딸은 계속 막 놀고 있는데 남편은 저기 구석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눈을 자꾸 비비면서 훌쩍훌쩍하고 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코는 부어 있고 코는 빨개져 있고, 아, 남편 엘로케어 안 먹었구나 하니까, 내가 그걸 안 먹어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고생이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엘로케어가 뭐길래 그런 감동 사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엘로케어는 그 출발점부터 굉장히 대단한데요. 문헌 연구를 통해서 200개 이상의 식물을 뉴트리라이트가 찾았어요. 공부를 하고 찾고. 그래서 보시면 2002년에 1차, 2차 생물학적 스크리닝을 시작합니다. 어떤 식물이 이 코 과민 반응에 좋을까 찾아보다가 3년이 지난 2005년에 세 가지 식물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세 가지 식물을 어떤 비율로 배합을 하면 효과가 좋을까라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최적의 배합은요, 미국과 한국의 그 저작권으로 특허를 죄송해요. 저작권이 아니라 특허로 지금 보호받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제품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3년 동안 또 최적의 배합까지 찾아냈다 하니 여기서도 감동인데 인체 적용 시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5년이 지난 2010년에는 그 세 가지 식물 농축물이 기능성 개별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1년에 드디어 엘로케어가 저희 손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식물 농축물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로케어. 세 가지 농축물은 식물 영양소는요. 피카오프레토라는 것인데 남미 지역 국화과 식물로 과민 반응에 대한 기능성 허브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계피가 있습니다. 계피는 폴리페놀처럼 다양한 식물 영양소가 있고요. 아세로라씨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영양소가 풍부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비타민C가 많다. 자, 요렇게 엘로케어도 감동이 있는데요. 저는 많은 공부를 한 끝에 그리고 많은 자료에서 비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건지 네,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를 꼭 보충을 하면 더 비염 개선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뭔지 다 아시죠? 혹시나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들은 소개해주신 분들께 꼭 한번 그게 뭐야?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의 장소 필수템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초강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비염을요, 굉장히 고질병이고 조금 유쾌하거나 좀 깔끔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대구 저희 그 사투리로는 추접다라고 해요. 추접다. 그 저희 할머니 아유 추접보라 이렇게 저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비염러들이 그렇게 더럽다, 조금 불쾌하다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이제 이런 비염을 가진 분들도 조금 우아하게, 조금 더 조금 예쁘고, 품이 있다라고 한번 비염을 케어를 해볼까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인데, 우선 에센셜 오일이 뭐냐면요, 이제 식물이나 이런 과일 등의 모든 부분에서 나오는 자연 성분 그대로, 자연 유래 성분의 오일이에요. 그래서 껍질이다, 잎이다, 꽃이다, 뿌리다, 각종 그 갖고 있는 식물의 그 오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페퍼민트 오일 같은 경우는 그 증류하는 방법으로 오일을 한 방울 한 방울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울창한 열대우림에 숲속 산책길이 연상되는 싱그러운 초록생명 에너지로 활기차게 일상을 채워보세요라고 했어요. 진짜 비염과는 정반대의 키워드들이 딱딱딱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는 휴대를 많이 하기도 해요. 이 활용법은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센셜 오일 그 안에 있고 그게 뭐가 달라? 한번 보시면 에코서트 인증이라고 해서 전 세계 13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건데요. 이렇게 에코서트 인증도 받고요. 유기농
이라고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건 제품이기도 하고요. 뉴트리라이트만의 정말 독자적인 자부심이죠. 뉴트리라이트 농장 유래 화이트 치아씨드 오일까지 함유되어 있고 특허 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막힌 코를 뚫어주는 진짜 단 한 방울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젤을 휴대를 하기도 해요. 파우치나 필통에 넣어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과외를 했던 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 비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해서 제가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롤온, 이게 동글동글 볼이 들어있는 공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병에다가 캐리어 오일과 그 페퍼민트 오일을 약간 부어서 피부에 바로 발라도 너무 화끈하지 않고 조금 상쾌한 분위기를, 상쾌한 느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병을 만들어서 그 친구한테 선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비염이 너무 심하면 이렇게 코 끝에 살짝씩 발라봐. 아니면 너무 그게 자극이 되면 어디 뭐 손등이든 발라서 한번 맡아봐. 그러면 코가 잠시 상쾌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고마워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안에도요, 요즘 미세먼지다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가 거의 생활화 됐잖아요. 마스크 안에도 조금씩 이게 도포해서 씌워두시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싱그러운 숲속의 그런 향기가 제 마스크 안에 가득해요. 그리고 베개는 뭐냐면요. 앞선 그 많은 사례들에서 비염 때문에 숙면이 안 되는 그런 고통받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럴 경우에는 베개 잎에다가 옆에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코까지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저희 딸도 뭐 코감기가 걸린다, 아니면 비염기가 조금 있다 하면 제가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민간요법을 썼냐면요. 양파를 씻어서 요렇게 잘게 잘게 잘라서 접시에 담아둔 다음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뭐 양파 하나도 다 비싼 돈이긴 한데 그렇게 쓰지 않고 진짜 한 방울이면은 많은 곳에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설이잖아요. 장거리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 졸음 운전이 힘드실 때 이 페퍼민트 오일 한 방울을 이렇게 맡아보세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까이 맡으시면요. 에센셜 오일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리를 조금씩 조금씩 호흡을 하면서 맞춰가시면 되고, 혹여나 명절 스트레스 겪는 분들 많으시면 그때는 머리가 지끈지끈해, 화가 나, 뚜껑 열릴 것 같아 이럴 때 똑같이 손에 한 방울 문질문질 두피에 이렇게 조물조물 두피 마사지를 해주시면 진짜 진짜 좋고요. 어깨 등등 내가 조금 스트레스가 쌓였다, 뭔가 응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곳에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앞에서 계속 설명해 드렸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비염 탈출 24시간 루틴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아침에 이스프링으로 물 한 잔을 해서 우리 몸을 깨운 다음에 굿모닝으로 아주 딱 완전 무장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엘로케어와 페퍼민트 오일을 함께 사용하면서 조금 더 효과 있고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우아한 그런 비염러들의 일상 오후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는요. 공기청정기, 엠보스피어와 가습기, 옵티미스트를 틀어놓고 정말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비염러들이 굉장히 상쾌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루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조금 일찍 마쳤는데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평소에 비염에 고민 있었던 분들, 오늘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다음 주에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